거문도 사건과 방공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문도 사건. 자, 거문도의 거문도는요, 섬 이름을 얘기해요. 자, 어디에 있는 섬이냐?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그럼 남해안 쪽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조그맣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작은 섬이 거문도입니다. 거문도에서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1885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888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에 자, 우리나라 상황이요. 상당히 어수선해요. 자, 얼마나 어수선하냐면 자, 일단은 우리 그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진압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목소리가 완전 커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목소리가 완전 큰 상황.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청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면 이웃나라 러시아하고 좀 친해지면 러시아가 좀 견제해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은요,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정책, 친러 정책을 피게 됩니다.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야 돼. 자, 러시아가 이렇게 강해지는 게 배 아픈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뭔가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혀나가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자, 그래서 뜬금없이 영국이 여기 자 거문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누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자, 그건 왜 그랬냐면 야, 러시아한테 경고하는 거야. 러시아 너네 봐라. 너네가 자꾸 세력을 키워나가면 자, 근데 러시아는 위에 있으니까 세력을 자꾸 아래로 키워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남쪽을 딱 먹은 거야. 니네가 자꾸 내려오려고 해? 그럼 우리 올라간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섬을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A, 바로 지도의 A는 거문도 되는 거고요. 1885년부터 87년까지 자, 거문도를 점령했어요. 자, 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종이 러시아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칠러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죠? 자,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자, 이렇게 세력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그러면 자꾸 우리나라를 노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청나라, 러시아, 뭐 거기 영국, 또 주변에 일본, 뭐 미국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조선을 너무 눈독을 들이니까 자, 이렇게 조선을 만드는 게 어떨까? 이 한반도를 딱 중립국가로 자,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반도 중립화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정말로 중립국이 되지 못했고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중립국 해보자. 자, 누가 주장했냐? 독일의 부들러,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길준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열나 강한 강대국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립이 심화되자 자, 이러한 주장도 제기됐더라. 하지만 되진 않았어요.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자, 이번에는 방공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방공령. 자, 곡식 유치를 막겠다라고 하고 명령을 내는 걸 방공령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또 방공령은 왜 나오냐? 자, 또 우리 조선 파악을 해봐야죠. 자, 우리 조선을 노리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웃나라, 바로 옆에 청나라와 자, 일본이요. 자, 못 먹어서 안달입니다. 우리 조선을.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목소리가 큰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두 번의 사건을 진압을 시켜줬거든. 이모군란, 갑신정변. 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완전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커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자,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는 자,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제 야금야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자, 그래서 경제 침탈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침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조선과 이 주변 나라들하고 무역은 이렇게 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무역은 할 수 없었고요. 우리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그쯤에는요. 딱 이제 항구를 몇 개 정해놓고 그 주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무역을 뭐라고 하느냐?
개항장을 주변으로 그 문을 연 항구 주변으로 거류지 중심 무역.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초기 무역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자, 이제는 조금씩 더 허용을 해주기 시작해.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내륙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내륙 진출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 항구 주변에서만 무역을 하다가 이 내륙까지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인들이 타격을 받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를 많이 가져갔냐면 쌀을 많이 사갔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물론 사가는데, 그러면서 또 일본은 우리한테 뭘 팔았냐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서 면을 많이 생산해냈거든? 그 면을 일본이 많이 수입했어요. 자, 영국산 면. 자,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면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 영국산 면을 지네가 이제 수입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파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영국산 면을 또 많이 수출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많이 가져가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봐봐. 자,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팔아서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자, 쌀이 부족한 상황이야. 쌀이 부족하니까 어때? 식량이 부족하겠죠. 쌀이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쌀값이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또 농민들은 나름대로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피해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자, 지금 영국산 면이 들어오죠. 우리도 나름대로 수공업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영국보다 수준이 낮단 말이야. 근데 영국산 면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수공업자들이 또 죽어요. 자, 우리의 상인 괴로워, 수공업자 괴로워, 우리 농민들도 괴로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에 해를 주고 있는 게 일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항 후 일본의 쌀 수입이 우리나라 쌀 너무 많이 가져가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값 올라요. 자, 면직물 산업 침체돼 영국산 면이 들어와요. 자, 거기다가 또 때로는 우리나라 흉년까지 들어. 이래저래 우리만 맨날 피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안 되겠는 거죠. 너무 쌀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각 고을마다 사또들이 자, 이제는 더 이상 곡식 유치를 우리 동네에서 못 하겠다. 자, 이렇게 방공령을 선포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함경도, 황해도 이런 일부에서요. 자, 더 이상 우리는 그 쌀을 수출 안 하겠다. 방공령 선포. 자, 그래서 우리 황해도, 함경도가 여기죠. 자, 여기 서울, 경기보다 좀 위쪽이 황해도고요. 함경도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공령이 선포됐는데, 아하, 그럼 이제부터 쌀 수출을 안 하니까 좋을까? 자, 가만히 있을 또 일본이 아니죠. 자,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전에 또 이게 무역을 한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 중에 자, 방공령을 선포할 거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갑자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공령을 선포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조약을 들먹이면서 너네 약속 위반이야. 자, 그러니까 배상금 지불해.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또 배상금을 지불하는. 자,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자꾸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공령 다시 취소하고요. 일본에 오히려 배상금이나 지불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완전 안 좋겠죠?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일본 배척 기운이 높아지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이게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방공령 선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거문도 사건, 방공령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항상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과정과 결과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85년부터 87년에 누가? 영국이 우리의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요. 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을 점령한 겁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요. 자, 한반도를 노리는 주변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한반도 중립화론이 제기됩니다. 제기만 되는 거예요. 시행되진 않고요. 자, 그다음에 방공령. 더 이상 곡식 유출 안 하겠다. 이런 명령이 선포됩니다. 어디에? 함경도, 황해도에. 왜요? 자, 그러면 곡식을 너무 많이 유출을 하니까 유출 못하겠다고 이런 명령을 선포했겠죠. 그 당시에 자, 일본이 우리나라 쌀 엄청나게 수입해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쌀이 부족하고 쌀값은 올라가고 뭐 이러한 여러모로 상황 때문에 자, 방공령이 선포되는데 자,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에요. 자, 방공령 선포는 조약 위반이다라는 핑계로 우리에게 오히려 배상금을 뜯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방공령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조선의 섬은 자, 러시아는 위에 있잖아요. 자꾸 러시아가 이렇게 세력을 남쪽으로 뻗치니까 자, 그래? 러시아 니네 내려오기만 해봐. 우리 올라간다 이러면서 여기를 턱하니 먹었죠. 그게 바로 거문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영국이 점령했어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거문도라고 써주시면 돼요. 섬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개항 이후 일본 상인의 쌀 수입 증가와 흉년으로 인해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선포하였다. 자, 개항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쌀을 수입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부족하고 쌀값은 올라가고 부족하니까 자,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치는 정말 악조건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쌀 수출 못하겠다 선포하는 지역이 생겨요. 그 선포를 방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공령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자, 거문도 사건 방공령 꼭 복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